4월 13일 오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릅니다.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14일, 15일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아마 10명 안팎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후보가 많기 때문에 3개조로 나눕니다. 18일, 19일, 20일 주말입니다.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역선택을 방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4명의 후보를 추려냅니다. 그 4명의 후보를 22일 발표를 합니다. 이제 4명의 후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경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격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4강에 누가 들 것이냐, 이 오세훈 자리, 오세훈이 유력하게 4강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이 오세훈 자리에 나경원이냐 아니면 안철수냐, 이렇게 경선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것에 앞서서 오늘은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민의힘에서 서명을 한 의원은 50명이 넘습니다. 모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아주 대규모로 나서서 오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제해달라, 지금 어느 한쪽 후보에게 이렇게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단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저는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한덕수 효과, 한덕수의 출마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은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은 막았더라면 윤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정권 재창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도 여전히 열리고 있고 탄핵 반대의 아쉬움도 짙게 남아 있습니다.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아쉬움, 분통,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이게 빨리 분위기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은 바뀌어갈 것이다. 그런데 시간은 촉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급한데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안으로 조금씩은 정리되어 갈 것이다. 이제 22일 4강이 발표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 정권 재창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반대, 이 목소리에서 정권 재창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대선 구도를 보면, 대선 전국을 보면 민주당 쪽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대1 맞대결입니다. 일부 소수 의미 없는 후보들이 있겠지만 1대1 맞대결 국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바탕은 보수와 진보라고 했을 때 보수가 약간 우위입니다. 8년 전 대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보수가 약간 우위였습니다. 보수 쪽의 후보 3명이 모두 단일화를 했더라면 문재인을 10% 가까이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은 좀 다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김동연이 불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선 룰, 이 50대 50입니다. 여기도 당원 국민 여론조사, 여기에 반발해서 김동연이 아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설 수도 있다. 또 김두관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는 출마 선언을 그대로 합니다. 김경수는 다음을 보는 거죠. 김두관도 좀 반발을 하는데 김동연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좀 웃기는 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도 지금 소위 역선택을 방지를 해야 되고 이재명 자기 압도적인 당선을 위해서 국민 여론조사 50, 이 당원 50, 권리당원들이 지금 개딸들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했고 오래전부터 이 짜놓은 그림이었습니다. 김동연이 뭐 오래전부터 반발을 하고 난리를 쳤으면 모를까 가만히 있다가 지금 뭐 이재명이 혹시라도 이재명이 출마할 수 없게 되면 자기에게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재명과 이런 뭐 협의하고 이러다가 이제 와서 뭐 경선 룰 반발을 하면서 탈당하겠다 반대하겠다 이건 뭐 국민의힘도 50대 50이고 민주당도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뭐 분열이 되고 탈당이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하지만 반가운 일이지만 이렇게 뭐 이제 와서 반발하고 탈당해봐야 큰 이 파괴력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괜히 뭐 김동연이 해보는 소리다. 어차피 진영 대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더 이상 못 버티는 겁니다. 뭐 국민 경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와서 뭐 반발하느니 쇼를 하느니 이재명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페이스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경선이 본격화되면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침대 축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큰 변수만 없으면 자신이 당선된다. 문재인보다 이재명은 훨씬 교활하고 문재인보다 이재명의 개딸들이 훨씬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도 반 이재명만으로 이번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 이재명을 넘어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 반 이재명 좋은데 국가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 이런 쪽이다라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도 반 윤석열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 윤석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비전이 나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제 중원 싸움이지 않습니까? 외연 확장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갈 겁니다. 반 윤석열로 한참 동안 이렇게 침대 축구를 해 가다가 그래, 이재명의 비전은 뭔데라고 하면 이재명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흠이나 상처가 있지만 주로 뭐 상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좀 있지만 이재명은 능력은 있다. 추진력이 있고 뭐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이런 능력은 보여주지 않았느냐. 범죄 저지르는 능력, 교활한 능력입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재명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갈 겁니다. 이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이 하루라도 빨리 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서 반 이재명에서 더 빨리 벗어나서 이재명을 지나서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빨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마음대로 뭐 어느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지지층이 그렇게 곧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하고 아무리 바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동연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사실은 좀 웃기는 일이고요. 어차피 이재명 이렇게 갈 걸 뭐 생각하고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뭐 저렇게 해봐야 큰 파괴력도 없습니다. 한덕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박수영을 비롯해서 김미애 뭐 이렇게 주동이 돼서 한 50명을 모았습니다. 한덕수 출마 촉구 기자회견. 이걸 당 지도부가 막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뭐 당 지도부가 자제하라라고 하더라도 뭐 현역 의원들이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막아도 또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 한덕수가 40여 건 제외를 하고 40여 건 이미 헌법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한덕수가 대통령 몫인 그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 이 주심이 지금 40여기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임명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달라. 이게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엄청난 공격만 할 겁니다. 한덕수가 잘못했다. 그런데 이게 잘된 것이다. 임명은 뭐 당연한 것이다 라고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탄핵을 하면 그 다음에 최상목입니다.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개딸들의 등살에 못 이겼어라도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이 또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변화하는 국면 속에서 평상시라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현역 의원들이 떼거지로 나서서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출마 촉구 기자회견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죠. 또 지금 사실은 뭐 4명의 후보들, 그러니까 김문수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도 어제 뭐 기자들이 다 물으니까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께서 뭐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사실 뭐 찬성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 반대하는 거죠. 지금 한덕수 효과가 나온 이야기가 이게 나온 게 4명의 후보들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거든요. 4명의 후보들이 뭐 출마 선언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파괴력이 약합니다. 메시지의 파괴력도 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도 약하고 이 국면을 확 바꿀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해합니다. 뭐 준비도 할 틈도 없었고 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데 아직도 당원들 많은 이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국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파괴력은 현재로서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효과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덕수 효과가 이게 교묘하게 지금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걸로 이번 대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한덕수가 탄핵만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이번에 재판관 임명한 것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 관세, 이 폭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 실마리를 찾았다. 이 관료 출신입니다. 엘리트 관료,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이 한덕수에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한덕수는 탄핵도 당했고 반 이재명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미래 비전, 경제 안정 이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한덕수 효과가 파괴력이 큰 것이죠. 지금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이어서 이 또 국무총리를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윤 대통령을 지키자 해서 자연스럽게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한덕수 이렇게 상징성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한덕수가 정말 출마를 해서 이 대선 국면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정치 근육이라고 흔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시기에 선거에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공무원 감각으로는 안 됩니다. 공무원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김동연입니다. 뭐 지금 와서 뭐 반발하겠다.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감각입니다. 이 순발력과 맷집에서 정치인들과 행정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덕수가 출마를 정말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덕수 본인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민 중이랍니다. 고민 중.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에게 입장을 밝혀라. 입장 밝혔습니다. 고민 중이라고. 뭐 입장을 밝혔는데 또 밝히라고 합니까? 한덕수는 고민할 뿐입니다. 이 전체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뭐 전체를 책임졌던 국무총리로서 권한 대행으로서 자기 개인으로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켜야 하고 이재명도 제압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가 지금 개인의 한덕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비상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격동하게 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모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한덕수 출마 촉구 기자회견도 필요합니다.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대로 가면 이재명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주를 거치면서 이제 4강이 발표가 되고 4강이 드러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이제 이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이재명 제압,
더 나아가서 국가 발전 이런 쪽으로 비전 제시 이런 쪽으로 국면이 확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덕수 효과가 또 어느 정도일지 뭐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합니다. 한덕수 카드는 그렇게 여전히 대선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뭐 한덕수 개인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정치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 경험도 없고 지금 80이 다 돼 가는 사람에게 지금 뭐 어떤 새로운 뭐 정치적 감각, 정치적 맷집을 길러라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앞뒤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킬 수 있는, 한덕수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한덕수 카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생각을 해서 한덕수가 앞으로 국정을 하겠다 이렇게 간다면 지금 거의 경선판에 뛰어들지 않고도 독자 출마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마지막 극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만이라도, 합리적인 국민들만이라도 빨리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빨리 벗어나서 저 이재명을 제압하고 이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빨리 경선 분위기로 확 달아올라야 한다. 이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이 되면 어느 한쪽으로 지금 몰아줘야 한다. 4명이 정해지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작업이 굉장히 구체화될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사실 이 사람들에게 이 판을 뒤흔들 그런 메시지, 그런 정치 행보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게 되면 한쪽으로 몰아줘야 한다. 그러면 한덕수 효과는 또 사그라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한덕수 효과는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재명 저 범죄자 파렴치범 이재명의 교활함은 문재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휴일 아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